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학습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367쪽이 되겠습니다. 자, 꼭 중요한 것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목적 나왔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명 부유세 아니겠습니까? 주택이라든가 토지를 과다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대가 나왔는데요. 세대라고 하는 것은 1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1세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세대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외외 규정도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30세 이상인 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도 1세대가 될 수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기초생활할 수 있고,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1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 합산 유예라는 말이 나오지요. 세대는 세대인데 합산을 유예한다. 이 말은, 자, 처녀총각이 혼인으로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총각도 1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처녀도 1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되겠죠. 1세대가 되겠죠. 그러나 혼인일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봐가지고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공부할게요. 1세대 1주택인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부모, 직계 존속을 동고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도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혼인과 동고봉양은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아서 세제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는 내용, 5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토지는 공시가격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이고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라는 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과세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이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가 있죠.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분이죠. 토지분. 토지분에는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거기 과세 대상의 주택 보세요.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하는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이거는 공시가격이 80억 초과입니다. 그리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 이거 기억하세요.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주택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 초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할 때는 납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밑에 토지 보니까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겁니다.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그리고 고급 월악장용 토지와 그 골프장용 토지 있죠. 사치성 토지, 이런 것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주택도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참고상에 합산 배제주택. 이 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하는데, 합산하지 않겠다, 배제하는 주택은 14가지가 있는데요. 암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 정도 보세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임대주택이죠.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 또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라든가 사원용 주택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 주택건설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졌는데 미분양 주택도 합산 배제합니다. 별장은 주택이 아니니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까 합산 배제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이런 것들 합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법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합산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도 합산 배제합니다. 또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합산 배제합니다. 뭐 몇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별장, 또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또 노인복지주택,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주택, 이런 것들은 합산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과세기준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똑같습니다.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세지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어디다 세금 내느냐.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자기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그리고 법인은 본점이 되겠죠.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죠.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된다. 자,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는데요. 주택은 공시가격이 합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에, 여러분 별도 합산은 이런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죠. 업무용 토지. 또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 이런 것들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합쳐서 80억이 초과되면 납세무자가 되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이런 거지요.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나대지, 잡종지, 뭐 이런 것들인데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이러한 전국의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세요. 6억, 80억, 5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 거기 나왔죠?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이거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빼는 겁니다. 6억 원 초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표가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세율 곱하면 되겠죠. 네. 다시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하면 과세표준입니다. 거기다가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1세대 1주택은 혜택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먼저 또 공제합니다. 먼저 혜택이 있는 거예요. 3억 원 공제하고 다시 6억 원 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하면 과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3억도 공제하고 6억도 공제하니까 9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1세대 다주택자는 합해서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혜택은 1세대 1주택자만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다시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표의 과세표준이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거기 나왔죠.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책 보세요. 3억 원을 공제하고 다시 6억 원을 공제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면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거기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7.5, 1000분의 10, 1000분의 15, 1000분의 20까지 결과적으로 0.5%부터 2%까지 적용하는 거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인데 1000분의 5, 1000분의 7.5, 1000분의 10, 1000분의 15, 1000분의 20까지 해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거기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숫자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과표가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5부터. 오른쪽 보세요. 과표가 94억을 초과할 때는 1000분의 20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숫자는 기억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아세요. 5단계인데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은 1000분의 20, 2%까지 적용이 됩니다. 거기 참고란에 1세대 1주택의 공제 혜택이 많지요. 아까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서 3억 빼고 6억 원 빼니까 결과적으로 9억을 빼는 거지요.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하면 과세표준. 거기다가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인데요. 또 이렇게 1세대 1주택은 산출세액에서 또 공제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 연령별 공제가 있습니다.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연령별 공제. 두 번째는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연령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만 65세부터 70세 미만은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고요. 1세대 1주택자가 70세 이상이면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합니다. 10%, 20%, 30%입니다. 연령별 공제입니다. 60세에서 65세 10%, 65세에서 70세 20%, 70세 이상은 30%입니다. 보유기간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때는 산출세액의 20% 공제합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20%,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는 40% 공제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1세대 1주택자가 63세였다. 그러면 72세였다. 그러면 72세. 그럼 몇 프로입니까? 30%.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했다. 40%니까 합쳐서 70%까지 공제합니다. 이게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연령별 공제는 60세에서 65세는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20%, 70세 이상은 30%,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40%까지 공제하는데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토지분. 토지분인데요. 별도 합산은 어떻게 될까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전국에 있는 별도 합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빼야 돼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해야 돼요. 그럼 과표가 나온다. 이때 과표에다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이. 별도 합산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까지 적용합니다. 다시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과표는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하면 과세 표준입니다. 거기다가 세율,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 0.5에서 0.7까지 적용하고요. 과표가 200억 이하일 때는 1000분의 5, 넘겨서 과표가 400억을 초과되면 1000분의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역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뺍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하면 과표가 나옵니다. 이때 이 과표에다가 역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거기 1000분의 7.5, 1000분의 15, 1000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종합합산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거기 여러분 교재에 나왔죠? 372쪽 15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7.5, 15억 원 초과 45억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5, 45억이 넘어가니까 1000분의 20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세부담의 상환 나왔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환은 무조건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00분의 150 기억하시고요. 일곱 번째, 신고납부인데 과거에 종합부동산세는 처음 2005년도에 생겼을 때 신고납부였어요. 그러면 납세무자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다시 부가징수로 바뀌었어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도록 부가징수로 바뀌었습니다. 납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으로 정해졌고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무자들에게 납부 개시일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똑같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안 내면 역시 3%의 가산금이 붙겠죠. 납부기간이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납부기간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도 안 내면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붙겠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말이죠.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기 전에 그냥 스스로 신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부가징수인데 외외적으로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납과 분납인데요.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폐지되었죠.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와 이 과세대상 물건으로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했는데 별로 그 물납의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물납을 폐지했습니다. 분납만 있죠.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재산세와 똑같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재산세는 분납기간이 45일인데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세액은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이 가능하고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니까 역시 2분의 1만 납부기간 내내고 2분의 1은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된다. 이것이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한번 중요한 것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